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즉각 석방하라.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번 빠꾸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다시 4시간 만에 새벽 2시에 영장을 재청구했죠. 보기 좋게 이 재신청도 불어당했습니다. 제대로 빠꾸 먹었다라는 말이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가 유지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이 공이 어떤 뜻일까요? 사실상 원래 공정하다, 공적인, 공공의라는 뜻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뜻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비어있다, 텅텅 비었다라는 공수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구멍공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하는 짓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요, 이 검찰의 이 신청을 1차로 거부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청의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 검사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할 뿐인데 어떠한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에 대한 연장, 이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풀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야, 공수처가 불법으로 모든 것을 행했지. 그래, 알겠어.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 그런데 검찰은 기소 권한만 있는데 뭘 구속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냐? 너 기소 권한밖에 없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수사도 공수처가 지 마음대로 했잖아. 일단 여기까지는 봐주더라도 그 다음 불법은 이제 눈 감아줄 수 없단다. 아그들아, 이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4시간 만에 덜렁 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또는 후퇴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고하자니 법적인 제재 그리고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져 가는 상황. 그런데 뒤를 보자니 이거는 뭔가 짜미짜미 된 세력이 있겠죠. 이 뒤로 한 발자국만 와봐 막 찔러 죽일 거야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검찰 다 지금 후퇴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라는 것부터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 법적인 기관이 만들어질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심우정 마음대로 만든 것으로 저는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부터 의심스럽다라는 거고, 해필 또 여기 담당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2년 후배다라는 것이고, 검찰 내에서도 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일단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2번째 불허가 됐습니다.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1987년생. 아유, 보수 같습니다. 이제 보수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똑 부러지는 그런 맛이 있죠. 인물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43기. 김호중 음주 운전에 그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중 팬들도 강한데 말이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법은
법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올곧음이 느껴지는 얼굴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무리하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 될까 싶은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구속 상태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경우 구속 적부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신청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두 가지 카드, 구속 적부 심사를 요청을 하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2번이나 기각한 거를 보면요,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법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카드, 보석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기소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한다? 그럼 보석이 허가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영장에 대해서 계속 거듭 불허한 사유를 보면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수처법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한계를 이유로 들은 겁니다. 이를 고려해 보면 법원이 지금 기소 후에도 구속 상태 유지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안 할지는 또 법원이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법원의 태도로 보아할 때 구속 상태의 유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죠. 지금 우리법연구회가 헌재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문형배 같은 사람들이요,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판사들의 5%였습니다. 지금 뭐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한 10%가 된다라고 보면, 그 10%가 굉장히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요 요직에 그런 우리법 연구의 뻘건 좌파 워크들을 꽂아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법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좌파들이요, 이 정책 결정자라든지 아니면 사회 지도층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부정을 그냥 일삼았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석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걸 더더욱 잘 알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선거와 부정의 세력, 불순의 세력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검찰은요, 불법에 또 불법에 그리고 무한에 가까운 불법을 반복하는 공수처의 허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 말고요, 공소에 대한 기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모셔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푹 주무실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요, 수백만의 자유 우파 애국 국민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즉각 석방하라. 지금 국민적으로 폭발하는 요구가 뭐냐면, 진짜 내란의 세력 누구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내란의 세력에 부역하는 공수처, 국수본 이것들 잡아 족쳐달라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앞장서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